근데 이거 설명 좀 해달라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설명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지역 격차 해소가 왜 이걸 위해서 일리가 있다고 네. 보여지는 게 네. 제가 아까 기호 순번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당 공천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의석수별로 의석 있는 정당 통합진보당이 6석이죠 지금 정당이 네. 5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당들은 만약에 후보를 안 내면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왜? 기호 순번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후보를 안 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의석이 제일 많은 정당이 1번, 그 다음에 2번이 그 다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영남호나 말씀하셨잖아요. 이종혁 부원장님이. 영남이 아무래도 새누리당의 지역 기반이라고 보고, 다 전국 정당으로 그러긴 합니다만,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아무래도 이 호남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새누리당을 지지해. 그럼 1번 찍어.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지역주와 연계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 세 후보가 공약할 때 지역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거라는 건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 틀리지. 그래도 나 이해가 안 돼. 다 동네 사람들인데 거기서. 아니, 그렇지 않죠.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예를 들어서. 이거 관악구 의회 의원 찍는데 그 다른 구에서 옵니까? 다 관악구 동네 사람들 아닌가? 예. 관악구에서 찍지만 호남을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네. 거기에 새누리당 후보도 나오고 민주당 후보도 나온다고 칩시다. 민주당, 새정치하면 되게 많은 민주당. 예. 그러면 되게 2번 보고 그냥 찍는 거 아닙니까? 그 네. 지역주의를 조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해되네요. 연계가 돼 있대요. 이해되네요. 그렇지. 연계돼 있어요. 깨자는 건데. 그걸 깨자. 그걸 깨자는 거죠. 그럼 이번에 기초의원 저기에서 번호를 빼버리면 되네, 우리 교수님처럼. 번호를 다 빼면 문제가 없는 거죠. 같이 가니까. 그렇지, 다 같이 그때부터 가니까. 사람들이 유권자들 이렇게 볼 겁니다. 새누리당이 누구지? 민주당 누구지? 찾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어느 정당은 번호가 없고, 어느 정당은 1번 하니까, 이건 룰 자체가 게임에 공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왕 무공천을 한다면은 다 같이 안 하고 하면 다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각 정당이 우리 약속 지키니까 공천 안 하겠다. 무공천 새누리당이 안 한다 해서 번호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는 선거법 개정 문제도 여러 가지 그렇지. 있죠. 그러니까 번호는 그대로 살아있을걸요? 이렇게 하면 되죠. 1번, 2번 공천을 안 한다고 만약에 인정을 하면요, 새누리당도 그 기초 단위에서 번호가 없죠. 자, 그런데 과거 박정희 대통령 나왔을 때 기호가 7번인가 6번, 7번인가 그랬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후보 나올 때 6번이고 그랬어요. 이게 새누리당 많이 안 했습니다. 그때는 그 번호순이 아니었어요. 그때 번호가 아니었습니까? 6대 번호인데, 번호인데 집권당이 1번이 아니라 공화당이 1번이 아니라 6번이었어요. 박정희 후보가. 6번이요? 그럼요. 예, 저는 이 지역주의 그래요? 옛날에? 그럼요. 지역주의 타파라는 것은 사실은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권 가지고는 별로 그런 의미가 얘기될 게 없습니다. 없죠. 하지만 뭐 아직까지도 뭐 영남색, 호남색으로 보자면 기호가 1번이냐 2번이냐는 말 그대로 굉장히 당락을 중요하죠. 좌우할 여지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는요. 저희 이제 50년대생들 또는 그 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말 그대로 보지 않고 무조건 자기 지역 또는 자기가 지지하는 그 후보의 색깔을 유지하고 있거나 자기가 승계하고 있다는 사람으로 무조건 다 몰려갔었어요. 그게 저희 부모님의 세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세대는 그런 색깔이 많이 완화됐지만 그래도 남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정치의 30대, 20대들은요, 오히려 지역색을 조장하거나 지역에 대해서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서 환멸을 느낀다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즉, 정치인들이 사실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표를 위해서 지역 구도를 이용해 왔고, 그 지역 구도에 대해서 편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그렇지 않은 거기 때문에 바로 안철수 씨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치인들이 지금처럼 무공천이라는 것이 주는 왜 나는 무공천이 필요한지, 왜 나는 유공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는 유권자들한테 논리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전히 기호 1번을 포기할 수 없어서 2번은 뭐 공란으로 비워두어서 라는 것 자체가 저는 더 이상 이 정치에 대해서 이 환멸을 느끼는 20, 30대에 대한 새 정치를 주창하는 안철수 의원들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런 감정적으로 이렇게 맞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기초 공천에 대해서 폐지하자는 것이 곧 안철수 의원의 제가 진영에 있기 때문에 또는 제가 의원에 들어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 안철수 진영이 있는 건 아니시죠? 전혀 아니에요. 저는 어떠한 정치에 대해서도 무슨 패거리 정치나 그에 대한 색깔 유지에 대한 그 자체가 저는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만 이런 논리에 이런 안건에 대해서는 이 당이 맞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하고 이 논리에 대해서는 저 당의 이야기가 맞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공천해준 적어도 기초 의원만이라도 그런 데서 자유롭게 자기가 봉사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대한 최고의 이익과 봉사 정신을 관철해보자라는 것이 저는 무공천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당당 바라기 그만하자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야가 만나야 된다고 봐요. 이 부분을요. 이게 사실 여야가 만나면 그러니까 여야는 대통령이 포함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정 안 되면 황운하 대표에게
대통령이 정권을 위임하고 저는 이 부분에 만나라. 만나서 얘기를 해야죠. 이게 계속 니들은 약속 안 지켰으니까 나쁜 사람. 우린 약속 지키자. 이 프레임은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다시피 이건 자기들끼리의 리그예요. 아무튼 그러나 게임의 룰이 지금 이렇게 되면 현실론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정치라는 게 당장 떨어지잖아요. 지금 아까 전멸이 뭐 불부터 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당이 이걸 너무 즐기지만 말고 만나줘야죠. 그리고 한번 하다못해 하나의 방안입니다. 뭐 그렇게 꼭 그 주장한다기보다도 뭐 기초단체장은 공천 서로 하자. 그럼 기초의원은 하지 말자 우리 둘. 그래서 양쪽 윈이 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새누리당 명분이 살고 약속 안 지킨다는 명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지금 뭐 그런 얘기. 제가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안 만나고 그리고 얘기 안 해주고 그리고 손해 봐라 니들 이런 프레임으로 가는 다소 거예요. 위험한 발언 하나 하겠는데요. 대단한 말은 아니에요. 뭐냐면 국민이 더 문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공약 안 지켜도 뭐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면 아무래도 상관없어 하고 계속 지지해 나간다면요. 네. 영원히 해결 안 되죠. 네. 누구라도 그때그때 편한 대로 하지 내가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애써 노력하겠습니까? 예. 공약을 내세울 때는 그게 표가 되니까 공약을 한 겁니다. 어떤 뒤에 거룩한 명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적어도 그게 표가 된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뭐 좀 전향되고 진보적 공약을 했는데 해보니까 관행대로 옛날식이 더 좋았던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익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손바닥 뒤집어도 유권자들은 뭐 상관없어 하고 지지해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응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공약 뒤집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표로 심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옛날 박정희 대통령 할 때 왜 6번을 받은 거예요? 그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아마 기호 추첨했어요. 그 당시에 기호 추첨입니까? 지금처럼 기호 순번제에서 가장 많은 의석 이게 아니고 네. 추첨을 했다는 아, 거죠. 추첨. 그러면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얘기가 그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들이 본단 말이죠, 이제. 네. 누가 어느 당 후보구나. 네. 그리고 기초 선거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무공천 같이 양당이 하면요. 자꾸만 국민들 선택권 제한한다는 거 일리 있는 말씀인데 같이 무공천 나오면 이제 볼 거 아닙니까? 가나다라로 번호가 하면 있었기 되겠네요. 때문에. 사람 이름. 가나다로 하든가. 기호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1번 무조건 새누리당, 2번은 새정치민주당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추첨이 그러니까 재밌어요. 같이 선거 무공천을 하면은 가나다로 하면 되겠네. 국민들이 이제는 그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좋아하는 이상 후보가 없어요. 네. 어느 정당소니까 네. 볼 거 아닙니까? 황씨나 허씨가 늘 손해를 보기 때문에 가나다는 아, 그거 안 돼요? 그럼 하면 되죠, 네. 처음으로. 지금도 기억이 선명한데 아, 예. 대신 출마자 중에 보면 아주 네. 황당해 보이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런 분이 1번인 적 있어요. 아까 우리 흉하니까. 최 교수님께서 공천은 하되 기호에 관련된 부분을 뭐 다수석 여당이 1번하고 하는 것은 이건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전 동의합니다. 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천에 관한 한은 저는 책임 정치하에서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고. 광역단체는 그런데 하는데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네. 말씀만 하나 드리고 싶으네요. 한 말씀만. 정치가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옷이 몸에 맞춰야 되지 몸에다가 옷을 막 억지로 찢어져 맞춰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무공천에 관련된 부분을 약속을 했던 것들이 우선 쳐다보면은 지역 감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천에 대한 불협화음에 대한 국민적 질타가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건데 저는 이게 결국 뭐냐면 아까 옷에 몸을 맞춘 격이 되었다. 나는 이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비단 모든 정치적 주요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저는 정말 이제 원칙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옳은 잣대 그리고 또 이것이 결국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 하고 말 정치도 아니고 곧 연연히 이어서 해야 될 정치인 거고요. 그런 좀 저는 시대적 정치에 대한 이제는 좀 책임의식을 여야 정치인들이 좀 더 가지고 그렇게 하면 저는 이런 부분에 관한 분란들이 네, 사라지는 알겠습니다. 안 되겠나.